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여현아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불교계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한 불교 중흥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우리 불교계는 축제의 장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0년째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우리 어려운 계층을 위해 따스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불교계의 행복바람이 운동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 좋은 날이 주축이 돼서 불교계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한 불교계 모금문화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도 올 한해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은 다양한 지역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 문화재 개최 등으로 불교 문화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올해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역시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대축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 아래 이번 축제는 온택트 축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오늘 이 행사는 BBS 불교방송과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중계방송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정성이 담긴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모래로 전하는 이야기 샌드아트 공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흙과 모래로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 샌드아트 영상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행복 바람이 문화 대축전이 목표로 하는 다양한 실천과 나눔, 화합 운동을 이미지로 보여주셨는데요. 멋진 공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행복바람이 문화 대축전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바람이 문화 대축전을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환영의 인사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행복바람이 조직위원장이신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법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분할된 작은 화면으로 배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새해가 밝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복바람이가 전국 불자들의 염원을 담은 온택트 금강경 독송으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올해의 행복바람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신심이 지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보다 교구와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와 나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국의 많은 범국민적 행사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물심양면으로 행복바람이를 적극 지원해 주신 스님들과 신도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행복바람이가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문화를 알리고 가까운 나의 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된 행복바람이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 9년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전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연말 연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불자들의 힘이 필요한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주윤식 회장님의 환영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원행 스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총무원장 스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전통 문화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행복바람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소중한 의미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확산, 전통의 계승이라는 행사의 취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이웃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고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도로 늘 발전하는 행복바람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는 행복바람이 행사가 광화문에서 개최되어 사부대 중에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환희심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행복바람이 축제가 지친 국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 상황에 발맞춘 이번 축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총무원장 스님의 치사 듣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행복바람이 문화 대축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격려의 말씀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며 새해가 맞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어느덧 또 다른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힘든 한 해를 보냈을 우리 국민들을 위한 위로와 치유의 장으로 마련된 2021년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라인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의 주인식 회장님을 비롯한 행복바람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근본 행복바람이 행사는 특히 격우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서 펼쳐 각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며 보다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범국민적 축제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는 행복바람이가 앞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소중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보살행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사부대중의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새해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격려사 듣고 오셨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바람이 문화대 축전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저희 축제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반가운 내빈분들이 축하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원옥 국회 정각회장님 그리고 손병선 한국사회평화협의회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 영상으로 만나고 오실까요?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입니다. 먼저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위로가 절실한 지금 우리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은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는 행복바람이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7대종단 평신도 협의체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이사장 손병선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계종 중앙신도의 주윤식 회장님을 비롯해 온라인이지만 함께해 주시는 전국의 모든 불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온택트 금강경 독성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기원하였던 불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록 코로나는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행복바람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희망과 용기의 긍정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었고 더불어 우리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 뜻깊고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서도 희망의 빛이 되어 모두 제자리라는 슬로건 아래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 언택트 삶 속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이웃에게 보다 사랑을 베풀고 행복바람이의 뜻대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행복바람이가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새로운 나눔과 축제의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이웃 종교에서도 항상 큰 관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천과 나눔, 화합을 주제로 펼쳐지는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우리 불자들은 올 한 해 동안 다음의 약속들을 지키면서 캠페인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불교 중흥과 포교에 앞장서야 하며 시시처처 불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필 줄 알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다 함께 화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올해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제는 지역 교구별로 11곳에서 지역 문화제가 개최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열렸던 지역 문화제 영상들을 하이라이트로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전 열렸던 지역 문화제, 오대산 월정사와 팔공산 동화사 그리고 지리산 화엄사의 행복바람이 지역 문화제 영상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잘 봤습니다. 먼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과 함께했던 오대산 월정사의 지역 문화제, 강릉에 있는 단오제 전수문화관에서 강릉 지역 불자님들과 모금 캠페인을 벌였었네요. 또 대구 동화사 행복바람이 지역 문화제에서는 많은 내빈분들과 불자들이 대대적인 보시,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리가 마련됐었는데요. 자비의 모금 릴레이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엄사 행복바람이 지역 문화제는 전통음악과 자연 그리고 화엄사상이 융합이 된 문화축제로
화엄 음악제와 함께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는데요. 불화 드로잉 체험, 버스킹 공연 등 색다른 많은 행사들도 열려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교구 본사들의 문화제들 지켜보다 보니 행복바람이 다른 행사들은 어떻게 개최됐는지 그 활동 모습이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9년 동안의 행복바람이 활동 영상들을 엮어봤습니다. 또 문화축전을 더욱더 신명나게 만들어줄 축하 공연까지 이어드릴 텐데요. 삶의 희노애락을 공연예술로 승화시켜 보여주는 타악 퍼포먼스 그룹 야단법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모든 북과 법고 연주 소리로 스트레스 날려보고 오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사회,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이웃에게 따스한 온정을 나누고 소중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나누며 우리 모두의 행복을 바랍니다. 행복 바람이 2013년 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발을 내디딘 행복 바람이는 전통 문화와 함께 곳곳에 나눔을 실천하며 불교계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국의 2만여 수보리와 함께 맞이한 행복 바람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온누리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퍼뜨리며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숭고한 우리의 정신이 스며든 전통문화 행사로 가득했던 행복 바람이는 보물 내소사 괴불과 더불어 전통문화와 전시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문화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행복 바람이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아름답게 지켜내고 동시에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통해 사회 공동선을 구현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행복 바람이. 불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행복 바람이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행복 바람이는 불교 중흥을 위한 견인자 역할을 수행하며 범국민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더 큰 꿈을 그려봅니다. 얼씨구 동서남
네, 웅장한 북소리와 신명나는 우리 가락이 어우러진 야단법석의 공연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방송은 BBS 불교방송과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양사와 송광사, 봉선사와 선운사의 지역 문화재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지켜보실까요?
네, 광주 양동시장에서 열렸던 백양사 지역 문화제 인상적이었는데요. 전통 탁발 문화를 재현하는 나눔 문화 축제가 거행돼서 탁발이 가지는 공감과 나눔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되새기고 희망 나눔 호박죽까지 시민들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송광사 행복바람이 지역문화제는 고흥 수도암 대웅전 신축과 삼존불 탱화점안 법회와 연계해서 진행이 됐고요.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활동들도 이어져서 불자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꽃축제로 유명한 봉선사 지역문화제도 보셨는데요. 다양한 공연뿐만이 아니라 모금활동 시연과 자비나눔 팥죽 전달식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선운사 행복바람이 지역문화제 역시 경내에서 작은 음악회와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자비나눔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많은 지역 불자님들의 동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각 지역 교구들의 문화제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불자로서 자긍심이 절로 나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한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지난해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거쳐서 올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이어졌는데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의 원력이 전국 곳곳에 수행과 포교 그리고 전법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 영상을 생생하게 담아봤습니다. 삼보에 대한 존중과 존귀함을 사부대중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삼보사찰을 순례하자고 제안을 했고, 송광사 우리 사부대중이 출가를 해서 해인사 가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통도사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테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021년 가을, 순례단이 다시 길을 나섰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이 땅에 삼복에 귀의하며 신행의 기본을 다지는 423km의 대장정. 순례의 여정은 달라졌지만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한층 더 깊어졌다. 불법성 삼보사찰 천리 순례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에 무한히 기쁜 마음으로 찬탄합니다. 이번 행선을 통해 세계 일화의 절대 평화를 깨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에 어우러진 불교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부터 우리 먼저 미혹함을 살겠다는 청정 발언을 깊게 새깁니다.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승가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송광사에서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마음 모아 재발심의 원력을 다지고 마침내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의 힘찬 행보가 시작됐다. 거룩한 삼보께 기합니다. 삼보를 예경하는 순례의 원력으로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의 길을 가겠나이다. 본래의 모습이 다 부처라고 일깨우신 불보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이 길마다 장엄한 덕보의 길, 구도의 절실함마저 수승한 성보의 길, 자비로운 손길과 지혜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불운에 하답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삼겠나이다. 순례의 일심바른이 전법 중흥을 이루고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사르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서로가 스승이기를 바라오니 널리 섭수하시어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중생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라 당부하신 부처님. 영호남을 횡단하며 이어진 순례단의 우직한 발걸음이 법보종찰 해인사에 닿았다. 화이팅! 고생합니다. 이번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자리를 깨달라 부처의 상, 지혜의 상, 도인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일체 중생에게 회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진리의 법계 해인산매. 법계도를 돌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순례단은 세계인의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이 봉안된 장경판전을 찾았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국난을 이겨내고자 했던 옛 선조들의 그 마음이 지금 여기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길을 나선 모두의 마음이 아닐지.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고생스러웠거든요. 그렇지만 고생스러운 가운데서 이게 비를 맞아본다라는 게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우리가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고 불편하고 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고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호사스럽다.
원효 대사는 일심, 하나인 그 마음이 삼보라 했다. 종단의 어른 스님들부터 20대 청년 불자들까지 순례대중 모두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마음이 되어 함께한 18일의 여정이 어느덧 회향을 앞두고 있다. 현재 힘자단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이 순례를 험준한 산을 넘으면서도 위험한 찾길을 걸으면서도 비바람에 떨면서도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나로 새롭게 거듭난 순례단. 그 마지막 발걸음이 부처님 계신 그곳으로 향했다. 상월선원 만행열사 삼보사찰백팔 천리순례단 동수정업 동참바른 제자 시외합원 대중비구 노소남녀각과 이것으로서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 순례 정진을 마치겠습니다. 상월 삼동 묵자선 삼사천리 수행례라 영산금일 교교월은 조파산하 대지회라 회양발언문 불보종찰에도 불법승이 계셨고 법보종찰과 성보종찰에도 거룩한 세 가지 보물이 계셨으니 삼보는 하나요 저희는 제자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깃발을 중생계와 호공계에 회양합니다.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법보종찰 해인사,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420km가 넘는 거리를 함께 걸으며 사부대중이 평등과 화합으로 이뤄낸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64만 보가 넘는 걸음걸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9곳의 사찰을 참배하는 동안 불법승 삼보를 향한 믿음과 국난 극복과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비의 마음은 한량없이 깊어졌고 기필코 한국 불교 중흥을 이루겠다는 원력은 금강석보다 굳건해졌으니 새로운 출발점에선 상월선언 결사, 우리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영상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불교 중흥운동으로서의 새 역사를 써내려간 상월결사의 원만 회향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준 높은 전통 문화 공연으로 다시 한번 흥을 돋워볼까요? 우리 전통음악 판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서울 소리판, 그리고 JTBC 풍류대장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력을 인정받은 국악 창작 앙상블 얼씨구가 함께 무대 준비해 주실 텐데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판소리로 멋진 크로스오버 무대를 펼쳐주실 얼씨구와 서울 소리판의 무대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쑥된 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의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인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전으로 임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임애와 상을 그려볼까 대궁항아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치고저 전전반측 참모디로 호전몽을 거의 꿀 수 있나 내가 만일 입못 채 옥중고원이 되거든요 무덤 앞에 선난돌은 남부성이 될 것이고 무덤 근처 선나목은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원통을 알아주리가 니들한 말이냐 쑥된 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의 잔자리로 생각나는 것은 인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쑥된 머리 내가 만일 입못 본 채 옥중고원이 되거든요 무덤 앞에 선난돌은 만부성이 될 것이고 무덤 근처 선나목은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원통을 알아주리가 니들한 말이냐 쑥된 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의 잔자리요 생각나는 것은 인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쑥된 머리 그때여 흥보가 놀보 사랑채를 당도하여 대문안을 들어서니 어째 겁이 났던지 형님 소인 놈은 아니오 예 성씨가 유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 나는 오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투손 합장 무릎을 꿇고 피난이다 피난이다 형
비납니다. 살려줘 살려줘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 그저께 하루란 굶은 처자가 어제 잠들어 그저 있고 어저께 하루란 문드라 의미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인명인 제천이라 설마 헌들 죽사리까마는 장석광 형님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제발 더구나 살려줘. 뚫보는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란 눈 위에 번뜩 들고 대이놈 흥고놈아. 잘 살기 내 목이요 못 살기 돈이 팔자 꼬먹고 내 모른다 헛삼 주자 마당지 않은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지지 열려 전간 주자 철렁방기 안에 가득가득이 화를 지어 내 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개ጡ 열려 싸내기 주자 한개 백개 수백 마리가 턱턱하고 옥종원이 또 주자고 장동이랴 몽둥이를 들어매고 대이놈 강도놈 좁은 벼락치듯 강자 싸움을 개집치듯 밤에 걸친 구렁치듯 딱딱 철펑 아이고 박 터졌어. 아이고 박 터졌어. 이놈 딱딱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길을 짜서 불을 밝혀놓고 끝내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내 고향일세.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시보야 둥근 나루 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님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돌아보세 춤을 추며 돌아보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나루만 가세 동백나는 그네기야 그네기야 동백만 따지 말고 이 총각 마음도 살짝 따다가 손도 손 사랑을 맺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은데 동백나루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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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동백을 따러 가 오손도손 주고받고 사랑을 맺세 에헤야 좋고 좋은데 동백꽃이 좋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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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동백을 따러 가 동백꽃은 어여쁜 꽃 자태가 곱고 동백꽃은 의지고도 사철을 피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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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동백을 따러 가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지역문화재 하이라이트 영상들 함께 보실 텐데요. 마곡사와 불국사, 해인사, 관음사 지역문화재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먼저 공주 마곡사 지역문화재에서는 승보공양 선포식을 개최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나눔과 실천 정신을 강조한 시간으로 채워졌다고 하네요. 또 방생을 통한 행복바람이 나눔문화 캠페인이 벌어져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주 불국사의 모습도 간만에 보셨죠? 신라불교를 공인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법흥왕을 기리는 달해제와 함께 진행돼서 더욱더 여법하게 행사를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인사 1219년 계산대제 행사와 함께 진행이 됐던 해인사 행복바람이 지역문화제는 예쁜 국화꽃밭에서 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진 멋진 축제를 펼쳤는데요. 산사음악회로 행복해 하시는 불자님들의 모습에 저희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끝으로 보신 제주 관음사 행복바람이 지역문화제는 한라산 영산대제와 함께 개최가 됐는데요. 불교 성전을 나누는 불교 성전 법공양 챌린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치셨나요? 여러 가지 경제와 취업 등의 이유로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지친 여러분께 조금의 활력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분을 저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홍희인간, 방우정님과 함께하는 힐링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인간 대한민국이 웃을 때까지 소통 강사 방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많은 분들에게 그 행복과 웃음을 준 지가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제 소개하는데 참 박수 이렇게 적게 받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코로나19 상황이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또 단체에서 개인으로, 특정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그래서 저도 오늘 객석에 관객은 없지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방우정입니다. 요즘 또 글로벌 시대고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로 소개를 하면은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정, 영어로 간단하게 룸 프렌드십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홍이 별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역사를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평생 교육학을 했는데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께서는 이 양만준 성주가 긴장된 모습으로 칸이 왔다. 이 칸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황제. 징기스칸, 쿠빌리칸.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할 때 주위에 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높이 떠받들어서 방한칸 이래 불렀던 이런 소개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런 소개를 86년도에 무대에 서면서 저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20년, 30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35년 전에 제 소개 방법을 기억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 당시로서는 정말 자기 소개에 있어서 쉬우면서도 강하고 정말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소개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중들 앞에 소개를 할 때 자기 이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지니고 뭔가 재미있고 쉬우면서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소개 방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서 대구에서 왔고요. 지금 계절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겨울입니다. 겨울 그러면은 밤도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리워지는 계절.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고독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 사람들이 겨울 그러면 바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물으면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왜? 자기에게 묻지 않았으니까. 여럿이 있으면은 좀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를 참 많이 다니는데 지역마다 재미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뭐 저는 경상도권이니까 뭐 경상도권에 일반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뭐 끈기가 있다. 그리고 뭐 어리가 있다. 경상도 사나이. 또 집념이 강하다. 속 깊은 정이 있다. 이런 장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2% 부족한 점을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표현력을 좀 꼽고 싶어요. 조금은 아직도 무뚝뚝하고 과묵하다. 전국적으로 휴대폰 요금이 경상도가 제일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데 주로 경상도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7명 대답이 똑같아요. 집에서요. 그래서 집을 살려는가 봐요. 집 없으면 무슨 산에서 왔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사회자는 자꾸 끌어나가야 되잖아. 말을 유도해놔야 돼. 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겨울에 가족끼리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대답하러 나옵니다. 없습니다. 말을 하면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말을 하면 끊어지고 오늘같이 기쁜 날 노래 한 곡 하시죠. 내가 와요.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은 선생님이고 가정과 사회 선생님은 부모가 그리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참 소통하기 어렵죠. 한 명 아니면 2명만 키우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체격도 좋아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어서 오세요. 학생입니까? 대답이 뭔지 알아요? 선생으로 비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말 잘하는 저도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선생으로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 잘하는 저도 기껏 했는 대답이 예 그래 보입니다. 충청도 권역으로 강의를 가는데도 역시 반응이 좀 아쉽기는 거의 경상도와 금메달, 은메달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 리액션을 보고 강의를 풀어나가는 토크 강사인데 호응을 안 해주면 너무너무 힘들죠. 도망갔습니다. 이건 경상도에서는 뭐 토끼 따, 내 뺐다, 땅 났다, 달 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충청도는 놀랍게도 2자로 끝납니다. 뜻이요? 표정도 없습니다.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땡길까? 충청도는 출튜? 그래 반응이 없어서 제가 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충청도에 가서 제가 재미있는 토크 강사인데 충청도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담당자가 늘 있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충청도는 집에 가서 웃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호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반응을 잘해요. 그리고 잘 웃고 뭐 싱글벙글 신이 납니다. 어른들은 조금은 웃음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만나가지고 까꿍 그럼 아이들은 뭐 어른들은 갑자기 당황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건 아이들 만나가지고 까꿍 그럼 아이들은 까르르 웃죠. 의학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하루에 10번, 100번 많이 웃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럴 때 이제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눈동자를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가장 소통이다. 소통이 또 힐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불통이 가장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으면 말을 하는 것이 소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럿이 사람이 있을 때는 좀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좀 안타깝게도 좀 자발적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10명씩 조를 저희가 조장을 뽑는다. 그럼 10명 중에 조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 조장은 적극적인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통솔력인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조장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즐겁잖아요. 그래야 신나고 신바람 나고. 네. 근데 조장 뽑는다 그러면은 누가 조장이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화장실 갔다 늦게 왔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조장 뽑는다 그러면 한 명은 자리 뜹니다. 왜? 혹시나 조장 뽑힐까 걱정이 돼가지고 밖으로 슬며시 빠져나가가지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띄웁니다. 이제 5분 정도 지나가 조장 안 뽑았겠나?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오니까 9명이 걱정스럽게 기다려있다가 밝고 환한 모습으로 어이, 네 조장 됐대. 여러분 그 사람 입장이 돼 보십시오. 원하지 않은 조장을 갑자기 맡게 됐으니까 어떻게 밤에 다리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꿈을 꿔도 밤새도록 조장하는 꿈만 꾼다. 피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뭔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별로 장기 자랑합니다. 1조 나오세요. 노래는 누가 불러야 되느냐? 노래는 부르고 싶은 사람이 불러야 돼요. 근데 다른 조직에 가면 노래는 누가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장이 불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10명 중에 노래는 부르고 싶은 사람이 불러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10명 중에 노래 누가 부르느냐? 안타깝게도 아무나 미루가 밀리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노래를 불러가 노래 무슨 기쁨과 감동을 주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고통과 고문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어야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길이 없으면은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찾아도 길이 없으면은 만들면 길이 된다는 겁니다. 35년 동안 무대에 서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죠.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뭐 친구들끼리 노래방 가자, 그때부터 걱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노래방에는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얻고 엔돌핀이 솟아나고 뭔가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울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안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노래는 또 재주가 없어서 노래 끝까지 부를 줄 아는 게 남행열차 딱 한 곡밖에 없습니다. 동료들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억지로 따라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적극적인 친구가 첫 바다로 남행열차를 불러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순서는 다가오고 노래방 가면서 속을 안 그래도 남행열차 불러야지 비 내리는 호남선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문 열자마자 비 내리는 호남선, 그때부터 깝깝하죠. 집에 갈 수도 없고 슬며시 빠져나와가 대책을 세웁니다. 내가 남행열차를 불러야 되는데 자신 없지만 소양강 처녀라도 해야지. 맘하는 게 소양강 처녀니까. 해저문은 소양강 준비해가 마음 독하게 먹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벌써 예상 문제를 다 알고 계시네. 남들이 소양강 처녀를 2절째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도 못하고, 남들은 스트레스 풀고 엔돌핀이 솟아나고 활력이 넘치는데 자기 혼자 큰 짐을 안고 오는 것은 누구에게 마이너스냐?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인 거죠.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이 남행열차를 불러도 나는 남행열차밖에 부를 게 없다 그러면은 또 남행열차를 부르세요. 똑같은 남행열차 2곡 불렀다고 뭐 우리나라에 구속된 사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행열차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한 남행열차도 있고, 아침 먹고 출발하고, 중참 때 출발하고, 점심 먹고 출발하고, 저녁에도 출발하고, 철도청에서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줘요. 남행열차도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뿐인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던 이 사회는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죠. 내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개월 이상 이어져오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지니고 종식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설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일어났을 때 이 찬란한 태양, 오늘 하루를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스크로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공기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맙고 감사하구나.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 한 모금, 이 얼마나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냐.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슴 뛰는 설레는 삶이 정말 행복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늘 귀 기울이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어진 현실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는 일도 잃어버리고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 속에서 어렵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희 인간, 널리 인간을 기쁘게 하라, 대한민국이 웃을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행복과 웃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힐링 토크를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만 보면은 우리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사람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유재석 씨라든지 뭐 강호동 씨라든지, 흔히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국민 MC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MC라 그러죠. 그들이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 수려한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외모는 뭐 저도 얘기할 형편이 안 됩니다만은 얼굴이 뭐 잘생겼다고 재산세 내고 못생겼다고 오물세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래봬도 잘생겼다는 얘기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것 같지만 설에 엄마에게 한번 듣고 추석에 아버지가 한번 듣고, 또 요즘은 또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닮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보다 나이는 제가 많은데 사실은 일단은 저는 잘생기고 아름답고 예쁜 얼굴이 뭐냐? 밝고 환한 미소. 항상 저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잘생기고 행복하고 이쁜 얼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분들은 외모는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 잘생긴 얼굴 아니다. 그러면은 요즘 유행하는 화려한 근육질 몸매. 근육질 몸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이 나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김종국 또 한 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는 거 아니고 뭐 소지섭, 뭐 송중기, 뭐 차성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강호동 씨나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몸매로 성공한 사람 아니다. 그럼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대중부터 사랑받고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민 MC가 되었을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노력이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것이 성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그게 바로 경청이죠.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얘기를 기다려 들어보면 그게 모든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남들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죠. 어린 출연진이 나오면 눈높이를 맞춰줄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자기를 겸손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경청과 리액션을 잘해준다는 거죠. 반응을 잘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당 이런 데 보면은 전속 방청객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항상 박수치고 리액션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출연진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여주면은 이 출연진들이 긴장을 떨쳐버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지닌다는 거죠. 이게 남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자, 배려와 겸손과 노력과 성실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말을 잘한다는 거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표현을 잘한다. 즉 어떤 말을 잘하느냐? 유머와 재치와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1세기는 표현이 중요하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외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안 시켜도 잘합니다. 내적인 표현은 뭐냐? 이러한 교육과 강의를 통해서 마음속에 새로운 지식과 소양을 쌓고 그걸로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표현은 잘합니다. 안 시켜도 잘하죠. 나를 보여주는 거니까. 헤어에 변화를 주고 피부 관리하고 헬스로 몸매 만들고 옷을 각져 입고 또 액세서리를 하고 집에 자고 일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쓸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적인 분야 쪽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밀접한 삶과 연결되어 있죠. 엄청나게 노력하고 투자를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는 어떤 아줌마는 이 외적인 분야 쪽으로 아무리 살을 빼려고 노력해도 안 돼가지고 말을 타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한 달 내내 말을 타는데 한 달 후에 아줌마는 살이 안 빠지고 말이 살쑥 빠졌어요. 이 아줌마가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을 얻고 뛰어야 됩니다. 말이 왜 날씬하냐? 매일 뛰니까 날씬한 거예요. 어떤 아줌마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100% 거짓말입니다. 안 볼 때 숨어서 뭘 먹어도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저녁 먹고 또 말을 타러옵니다. 살을 빼려면 저녁을 안 먹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말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이 우리에 들어가 잠이 안 옵니다. 왜? 이 아줌마가 한들 끊었다는 얘기 듣고 나서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살이 쏙쏙 빠지는 거예요. 외적인 분야처럼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요, 뭐 대부분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화장실 간다. 일어나면 화장실 가는 습관 좋죠. 또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또 스트레칭을 하죠.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건강을 위해서. 개나 고양이도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아이들도 다리를 눌러 쭉쭉 해주면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의사분들이 많이 권하는 건데 물을 한 잔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약간 미지근한 물을 밤에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건데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70%. 하루에 몇 리터의 물이 필요하냐? 약 2리터. 7잔에서 8잔 정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도 마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TV도 보고 휴대폰도 확인하고 화장실도 가고 또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양치를 권해요. 아침에는 양치, 100세 시대니까 이제 치아 관리도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한 10년 전에 서울에 CEO분들 강의를 하러 갔어요. 거기 가서 자, CEO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떤 CEO가 눈을 떠요. 그 당시로서 쇼킹했습니다. 남들이 생각지 않았던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야 된다. 얼마나 남의 길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야 된다. 근데 또 전부 경험한 사례 쪽입니다. 교장 선생님들 강의를 하러 갔어요. 교장 선생님들은 옛날에는 조금 접근하기 힘든 권위적이었는데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소통이 너무 잘 돼요. 평균 연령 60년, 교육 경력 30년, 남자 90%, 전부 경상도 출신. 나름대로 굉장히 큰 악조건입니다만은 웃음이 목까지 올라와도 이래 참아버리고 그럽니다만은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들의 관심사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60대 남자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분야 쪽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면은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훨씬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60대 남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바로 이거는 다 맞추더라고요. 첫째, 건강. 60대가 되면은 전부 건강 분야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생 이모작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노후의 자금 문제, 연금, 인생 이모작, 그리고 세 번째는 주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소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장 선생님 강의하러 가가 아침에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눈을 떠요. 웃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틀렸대.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하면 눈을 떠요. 틀렸대. 교장 선생님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야 눈을 뜨지. 저는 또 하나 더 배웠습니다. 아, 역시 대단하구나. 일어나서 눈을 떠야 되나. 바로 눈을 뜨면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장협의회 강의를 하러 갔어요. 참 이거 전부 경험인데 연령대가 좀 높아요. 이장협의회 강의를 하러 가는데 한 70 정도 머리 끄다는 이장님이 강의하는데 앞으로 걸어 나와요. 저는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걸어 나와 가지고 강사용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물 안 마십니다. 이장님 물이기 때문에. 이장님 강의하러 아침에 하면 눈을 떠야 된다. 틀렸대. 교장 선생님은 일어나서 눈을 떠야 된다. 또 틀렸대. 교장 선생님 답은 뭡니까? 이장님 답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은 잠이 깨야 눈을 뜨지.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길 귀담아 들어보면은 그게 답이 있다.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든 CEO들은요,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떠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바로 불통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자기에게도 중요하지만 남의 길 귀담아 들어주는 것. 그 얘기 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야 된다. 화장실에 가서 하루를 시작해서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습니까? 물으면은 뭐 일반적으로 머리. 그 다음에 좀 연구하면 뒤, 안 그러면은 정수리, 안 그러면은 손끝, 세면대, 수도꼭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 강의하러 가니까 머리 감을 때 어떻게 감습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전문 용어예요. 후두부 하나 배웠습니다. 또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느냐? 정답은 눈을 감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눈에 대해서 지금 5분 이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남의 얘기를 대수롭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남의 얘기를 가로막고 들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소통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답이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재미있는 테스트를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장하게 해야 됩니다만 방송을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100, 200, 300, 400. 그렇죠. 100, 200, 300, 400. 100 다음에 뭐죠? 200 분열이 일어납니까? 100 다음에는 101입니다.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국어나 영어는 문장 속에 답이 다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답이 있다는 거죠. 아하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문제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따라해보세요. 거북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거북선. 땡.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습니다. 벌써 시험지 걷어갔어요. 벌써 두 문제 빵점이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웃잖아요. 아하, 고정관념. 오랫동안. 888 해보세요. 따라합니다. 888. 두 문제 틀리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888. 신데렐라 난자이가 몇 명 나와요? 7명. 신데렐라 난자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남의 얘기를 근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맞출 때까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문제.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결혼하면은 갓난이 이빨은 무슨 색깔? 흰색. 갓난아이는 이빨이 없습니다. 물론 맞추신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돌발상에 한번 있었어요. 할머니들 강야로가 할머니 흑인 남자 백인 여자가 결혼한 거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그래 결혼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제가 문제 내다가 바로 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이제 착각을 불릴 수 있는 퀴즈라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얘기는 중요한데 남의 얘기를 대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또 이 나눔이란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 겨울이 사람이 그려지는 계절이고 그래서 관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경청에 대한 얘기 끝났으니까. 관심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 또 어떤 분들은 막 이게 계속 이게 심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 무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소년 소녀 가장, 길거리 노숙자, 독거 노인, 고독사 이러한 분야 쪽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관심이라는 단어. 많은 사람들은 관심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치장을 하기도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은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받아쓰기. 그런데 우리 애는 안타깝게도 60점을 못 넘어.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얘가 어느 날 100점을 맞았어요. 어린 마음에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업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왜? 이걸 엄마에게 자랑하려고. 그게 8살 마음이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와가 가방에서 시험지 꺼내가지고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런데 엄마는 쳐다보도 안 하고 너 그 반에 100점 많지? 아이의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집니다. 일단은 모든 학생들이 100점이라도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았다면은 아이의 마음,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래 드디어 해냈구나. 엄마는 네가 언젠가는 100점 맞을 줄 알았다. 우리 아들 정말 최고. 앞으로 계속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 훌륭하고 자랑스럽구나. 관심 받기 위한 거죠. 관심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 줍겠습니까? 둘 다 줍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 맞춰요. 왜? 돈이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길 가다가 쨍그랑 걸어보세요. 길 가던 사람이 다 돌아서서 호주머니 막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별 쓸모도 없습니다만은 그게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이게 관심이에요. 강의할 때는 마치겠습니다만큼 반응 좋은 게 없어요.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관심이죠.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와 변 떨어져도 뭘 주겠습니까? 그러면은 둘 다 줍습니까? 정답입니다만은 저는 관심을 지니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 둘 다 줍습니다가 정답입니다만은 이 무대에 서려면 다른 대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길 가다가 1,000원짜리와 변 떨어져도 뭘 주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1,000원짜리 꼭 밟고 100원짜리 줍습니다. 왜? 날아가잖아요. 남들이 생각지 않는. 강사님은 언제부터 말을 잘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돌 때까지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웃죠? 스스로 말을 떠나서 일어서기 위해서 1년 동안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3,000번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 오늘 이게 토크 강의가 아니고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저와 대화를 하면서 함께 참여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가면은 15분 남았구나. 끝으로 5분 안에 끝나겠네. 다시 한번 또 10분 늘어나는구나.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로 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로 보입니까? 손바닥. 맞습니까? 손바닥. 저는 손등으로 보이는데요. 손바닥, 저는 손등. 싸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손등입니까? 손바닥이지. 여러분의 의견이죠. 저는 아니 어떻게 손바닥입니까? 이게 손등이지. 모든 사회적인 마찰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만 생각했다는 거죠. 두 면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이 없다는 거죠. 옆에서 제3자가 이 장면을 쳐다보고 있다면 정말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면 손바닥이고 제가 바라보면 손등이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모든 마찰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딱 하나, 이 손바닥의 진리. 나는 손등으로 보이지만 상대편은 손바닥으로도 보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두 면을 다 가질 수 있는 넓은 시각을 지니셔야 됩니다. 남편은 가끔은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집에 고이고이 딸로서 자랐어. 나에게 시집 와서 어렵고 힘들지만 아이 낳아서 키우고 살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아내. 아내는 남편의 입장.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아버지 어깨에 눌린 그 고통의 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터로 가족의 생활에서 노력하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성급하게 원하지 마세요. 그들도 그 자식들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지니고 아이를 키워보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때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설령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자기가 또 다른 가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달려갈 뿐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뭐냐?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 데리고 잘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나무는 고요하고자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효도를 하고자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손바닥의 원리, 두 면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지니시고 정말 소통을 통해서 행복과 설렘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날이 반복되는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세상은 참 살맛한 곳이구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고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군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단 몇 분이라도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얻고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방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와 위로를 담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불교계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불교 중흥을 위해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은 2022년 내년에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